아, 이제 되나? 아. 자, 모의고사 잠깐 볼게요. 거기 1번 문제요. 1번 문제 그 정답률이 87입니다. 87. 자, 구속전 피해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자, 3번이죠. 3번.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를 신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신문. 다음 날까지 신문. 이거는 옳은 지문이잖아요. 1번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청이 있어야만 신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제 체포가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청구했다면, 그때는 지방원 판사가 검사가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실질 심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검사가 영장만 청구하면 무조건 하게끔 돼 있다고요. 피해자의 신청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다음 이번에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금방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 어렵다고 계속 길을 닫아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 들려요. 여러분 조금씩 들어보시면 쉬워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이미 틀렸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해서 계속 닫아두면요. 그러면서 이제 입으로만 계속 어렵다 계속 자기한테 계속 암시를 주면 계속 어려워요. 근데 이건 정말 쉽거든요. 쉽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지 좀 잘 들립니다. 여러분 전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또 해주잖아요. 기본 이론을 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또 들어보시면 되거든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검사가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 데리고 와서 직접 피해자 신문한다고요. 피해자 이야기 들어본다고요. 근데 우리 체포영장은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체포영장도 지방원 판사가 발부하잖아요.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하잖아요. 근데 이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체포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48시간이에요? 48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검사가 보내준 자료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결정한다고요. 이런 것을 형식 심사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하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방판사가 할지 말지 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 피해자 신청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 신청이나 그 다음에 재량이나 자 이렇게 오답을 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문을 주는 데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요. 2007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2007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재량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옳은 지문이었다니까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현직에 가가지고 이제 성균 준비하실 때 수성법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헌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자 개헌이 된다면, 만약 개헌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수사편이 많이 좀 바뀌게 된다면, 형소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이게 많이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성균 준비하실 때는 기본 이론부터 탄탄히 아마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수사편은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근데 전에는 여러분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이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어요. 옳은 지문이죠. 지금은 이제 틀리고요. 또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답을 거는 이유가야. 자 이전에는 여러분 체포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체포된 피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돼. 그리고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1번도 옳은 지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틀린 지문이라고요. 지금은 이제 피해자의 어떤 신청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또 법원의 어떤 판단 필요 없다고요. 그냥 구속영장만 청구되면 무조건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는 필요적 신문제도가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 지문이 틀리는 거예요. 2007법 개정 전에는 옳은 지문인데 지금은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3번에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를 신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이거는 옳은 지문이라 했고요. 그다음 4번에 자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나 비공개란 말이 나오면요. 공개나 비공개라는 말이 나오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자주 출제가 되는 게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가. 공개나 비공개. 이건 이 기소 있잖아요. 이 기소를 사이에 두고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네 군데를 가지고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소를 사이에 두고 이쪽 영역은 수사 영역이잖아요. 수사 영역이니까 이거는 비공개예요. 수사는 몰래 하는 거거든요.
수사는 아직 기소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이때 다 공개해버리면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아직 기소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 수사에 관계된 소송에 관계된 자들의 일단 명예가 부당히 실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영역은 비공개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재판 과정은 공개하라고 돼 있거든요. 기소 이후에는 공개 영역이에요, 공개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것은 이 네 군데예요. 이게 네 군데 말고도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정리해 드릴 건데 여기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있죠. 영장 실질 이거 비공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들어갈 건데 기소 강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기소 강제 절차 좀 이따 할 거예요. 오늘 기본 강의 때 할 거예요. 이거 비공개고요. 그다음 이게 공판 준비기일, 예, 공판기일. 자, 공판 준비, 공개 재판의 줄임말이 공판이에요. 공개 재판 줄여서 공판. 공판하면 공개 재판의 줄임말입니다. 공개 재판을 준비하는 기일은 날이에요. 기일은 날을 말하거든요. 공개 재판 준비하는 날, 공개 재판 하는 날 이렇게요. 이제 당연히 공개 재판이니까 공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네 군데가 자주 물어봐요, 자주.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알아야 돼. 그건 나중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네 군데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일단은 자주 출제되는 게 이 네 군데인데 여기 보세요.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으면 공개예요.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공개 비공개를 이제 물어보는데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공개, 맞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물론 또 몇 가지 더 검토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개라고 하면 틀립니다. 비공개.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자주 물어보는 이 네 군데만 딱 그렇다고요. 나중에 조금씩 수정을 좀 더 해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공개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이번에 체포구속 축부심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 뭐냐? 자, 1번이죠. 자, 2번은 구속축부심사에 있어서 국서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준용되고 그 다음 3번에 체포구속 축부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 항고가 허용된다. 틀리죠? 석방 기각결정 전부 다 불복이 안 돼요. 그 다음 4번에 보전금 납입조건 피해자 석방 대상자는 구속된 피해자뿐 아니라 체포된 피해자도 포함된다. 체포된 피해자도 포함된다. 어때요? 체포된 피해자도 포함된다. 예. 자, 보전금 납입조건의 석방은 체포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 3번에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자, 3번이요. 3번은 그 1번에 현행법으로 체포된 피해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부터 기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부터 기산된다라고 했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행법인 체포에서 구속으로 넘어가면 체포된 날부터가 되겠죠. 체포된 날부터. 그 다음 2번에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일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자, 구속기간은 초일은 시간을 계산해서 일일로 산정하는 것도 맞고요. 말일이 공휴일, 기간에 그대로 산입이 되죠. 우리 구속기간은 기간계산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거든요. 3번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부터 계산한다. 만료일부터 기산 어때요?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음 날. 그래서 3번 이것도 틀리죠. 4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측부심제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죠. 311 틀립니다. 이게 315가 되겠죠. 315. 그 다음 디귿번도 틀리죠. 디귿번. 거기에 체포 및 구속적 구심 청구가 있는 경우 틀리잖아요. 체포적 구심에서는 보석이 안 됩니다. 보석이 안 돼요. 그 다음 미열번은 맞고 이제 미연번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없죠. 항고할 수 없어요. 비열번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5번 문제. 구속영장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종전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유가 다른 범죄 사유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영장은 사람을 단위로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까? 사건을 단위로 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예, 사건. 사건마다 영장이 발부되는 거죠. 사건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장이 사람에 대해서 발부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해서 발부되는 거니까요. A죄에 대한 영장은 A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A죄 그 구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그 이제 B죄로 B죄의 구속 사유가 있다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받아서 구속하는 거 이거는 위법이 아니죠, 그죠? 위법하다 틀리고 그다음 6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4번입니다. 4번. 자, 문답 형식의 신문이 가능하다.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 영장실질심사 같은 거 할 때는 이 검사나 이 변호인은요 의견 진술밖에 안 돼요. 의견 진술밖에 안 되고 검사가 뭐 문답 형식의 신문하는 것이 되는가? 신문 안 됩니다. 이제 의견 진술밖에 안 돼요. 일단 7번에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여러분 우리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는 있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할 겁니다. 기본 이론 강의에서. 여러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피해자는 변호인이 이제 즉변하러 왔을 때 이제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또는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변호인과 만나가지고 이제 방어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놈을 체포를 했을 때 접견교통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변호인이 또는 피해자가. 그래 변호인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딱 가만 보니까 이 피해자 이놈 새끼가 이제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아. 그런 이유만으로 여러분 못 만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다음 8번에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자 거기에 자, 기억번이 잘못됐죠, 그죠?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척부심사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여러분 우리 똥꼬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옳죠? 여러분 우리 청구권자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는 것은 딱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어디에? 척부심하고 보석에서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2번은 여러분 이 국선별에 선정할 필요 없다. 필요 있죠, 그죠? 선정해야 되고 그 항고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적부심에서 기각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돼요. 자,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 안 됩니다. 그런데 구속 적부심에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요,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뭐로? 보통 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3일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통 숫자에서 오답을 많이 겁니다. 숫자에서. 근데 여러분 이 숫자에 오답을 걸 때 이게 말장난이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숫자는 여러분 절차를 규정한 법에 있어서 숫자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직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직 그 과목에 있어서 뭔가 이제 좀 그냥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말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말 그 과목을 이해하고 있다는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절차에 관계된 법에는 숫자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절차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걸 방치해 놓을 수 없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은. 그럼 여기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언제까지 넘어가야 되는지 중요하겠지. 언제까지 넘어가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한 10년 지난 뒤에 다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넘어갈 수 있고 언제 지나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거. 이건 필요하거든. 절차법에서. 근데 실체법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그때 실체에 관한 법이니까. 형법에서는 숫자가 중요치 않거든. 근데 이 절차에 어떤 관계된 이런 류의 어떤 법들은 뭐 경찰학도 이제 절차가 놓일 수도 있고 우리 소송법도 절차가 놓일 수 있는데 이 절차에 관계되면 숫자가 제일 중요해. 숫자가. 그리고 이제 절차에 관계된 어떤 그런 법들은 직권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런 신청으로 할 건지 그 신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신청을 한다 할 때 누가 신청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체포 24시간 빵에 있을 건지 48시간 빵에 있을 건지 이게 그 체포된 피해자한테는 제일 중요할 걸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뭐 우리 구속기간 만료일부터 만료일 다음 날부터 뭐 이런 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체포된 그날 포함이냐 불포함이냐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 일은 뭐 말장난이냐? 그게 아니고 당장 체포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하루 더 빵에 있고 없고가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사실. 여기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리는지도 이야기해주고 또 이게 3이라는 숫자가 왜 오답으로 들어가는지 말해줄게요. 숫자도 오답으로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자, 이게 들어간 이유가 오답으로 들어간 이유가 2007년에 법 개정 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옳은 지문이었다니까요. 2007년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요. 2007년에 대대적으로 한 130개 개의 조문들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새롭게 들어온 제도들도 있고 한 130여 개 정도가. 그러니까 대대적인 개정이었죠.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 구속 적부심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속이 됐을 때 여기 볼게. 어디 있노? 금방 몇 번 지문하고 있지? 어디? 근데 금방 봤는데 9번에 4번 지문이에요. 자,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 구속이 된 뒤에 여러분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구속 적부심은 3일 내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3일 내에.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그리고 체포 적부심은요. 여러분 체포가 됐을 때 만약 그 체포가 불법 부당이라 생각하면 적부심을 청구하면은 24시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뭐가 문제였느냐? 문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24시간 내에 심사를 끝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적부심이 청구되자 24시간 내에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적부심사를 끝내기가 실제로 너무 촉박하다는 시간이.
그럼 구속적 부심은요? 여러분 짐작 한번 해봐봐. 구속적 부심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노? 여러분 생각에 3일이거든요. 여러분이 구속된 뒤에 구속이 불법 부당이라고 심사를 청구했어. 그래서 3일 내에 심사를 끝내도록 돼 있다고. 그 3일은 시간으로 한 사람이 72시간 정도 되거든.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겠노? 여러분이 구속된 사람이라 생각해봐라. 여러분 하루 빨리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여러분이 구속됐고 구속이 불법 부당이라 생각하면 이 즉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면 최대한 즉부심은 빨리 해줘가지고 여러분 석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좀 길게 이렇게 시간 여유를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 즉부심사를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말도 잘 안 되네요. 최대한 빨리. 근데 이 구속 즉부심 3일은요 너무 이게 길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이제 구속이 불법 부당이라고 풀어달라고 했더니 3일 내에 심사를 끝내면 되는 것은 이건 너무 길게 있게 너무 이제 시간이 좀 더 빨리 잡아야 되는데 너무 길게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긴 것은 좀 빼줘야 되겠고 짧은 것은 좀 더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24시간을 가지고 짧은 것은 더해주고 긴 것은 빼주니까 72시간에 24시간을 빼주니까 48. 그 다음 24시간을 더해주니까 48. 근데 공이 48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 가리지 않고 48시간 내에 심사를 끝내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전에는 체포적 부심은 24, 구속적 부심은 3일이었거든. 그 3일이 이제 오답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48시간 내에 심사를 끝내도록 돼 있고 결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24시간 내에 결정하도록. 지금은 이제 적부심의 숫자는 딱 2개, 48시간 하고 24시간 2개입니다. 이 2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 다음 10번이요. 이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여러분 이게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이게 뭐냐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속 전에 피해자 신문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에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됐죠. 뭐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11번. 11번은 4번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장이 된 범죄 사유가 다른 범죄자의 피고인을 구속하고 있다면 위법하다. 다른 범죄로 피고인을 구속하면 위법하다. 위법하지는 않죠. 영장은 사건마다 발부가 되는 거니까요. 종전 영장이 만약에 A죄에 대한 영장이었다면 A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놈이 범한 B죄가 등장하면 B죄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받아서 B죄로 구속할 수 있거든요. 일단 12번.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1번은 얘는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신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요. 신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도 직경교통권이 인정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직경교통권의 주체는 우리 헌법에는 누구든지 체포구속된 자는 직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판례들을 쭉 보면은 당연히 이제 체포구속된 피해자, 그다음 구속된 피고인, 그다음 감정 유치된 피해자 피고인 이네들이 다 직경교통을 갖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이 돼 있는 피해자 및 피내사자한테도 직경교통이 인정된다라고 해요. 임의동행 형식으로 아직 체포나 구속된 게 아니고 자 수사위원이 직접 찾아가서 인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같이 가줄게 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임의동행이죠. 임의동행. 경직법상의 임의동행이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가서 조사하는 거. 이게 이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이 돼 있는 피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피내사자까지도 직경교통 인정돼요. 그런 게 아직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있는 자도 직경교통권의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 미결성자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죠. 참여는 안 돼요. 참여 청취 녹취 안 되잖아요. 근데 관찰은 됩니까? 안 됩니까? 관찰은 된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3번에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한 의사의 참여에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 수증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여러분 우리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추천한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 자, 변호인이 의사 데려와서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했어. 자, 빵에 있는 피해자. 여러분이 만약에 빵에 있을 때 여러분 변호인이 의사 데리고 가서 여러분 진료를 신청할 수 있거든. 여러분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수사위원이 지정한 의무관을 참여시키겠대. 이놈도 똑같은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 직경교통권 침해라고 우기면 안 돼. 여러분 우기면 안 된다. 우기면 안 된다. 여러분 진료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 4번은 옳은 지문이고 이제 13번에 여러분 이게 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사안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교부했으니까 여러분 도망칠 염려가 있다라고 봐야 돼, 없다라고 봐야 돼?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여러분 이야기해 볼게. 법대로도 설명하고 여러분 뭐 피해자도 만들어 보고 여러분 수사기 하나도 만들어 볼게. 여러분 나중에 형사가 돼가지고 이제 자정무렵에 어떤 놈이 술에 마취돼서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을 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불신검문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불신검문 했더니 이 새끼가 막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합니다. 욕을 불신검문 해지 신분증을 일단 제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욕을 한단 말이죠. 욕을 한단 말이죠. 그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이 막 내려와서 막 보고 막 그랬거든. 막 욕을 하니까 여러분 자정에 욕을 들으니까 뭐 기분 되게 나빴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요놈은 자 모욕죄 실행 중 실행 직후에 현행범인인가라는 겁니다. 일까 아닐까? 현행범이라는 것은 실행 중 실행 직후인 자가 현행범이에요. 모욕은 욕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자리에서 막 욕을 한다고. 지금 모욕죄 현행범이 맞아.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비대. 정말이지 정말. 우리의 있던 설명이 절대로 어렵지 않아 여러분. 어렵다는 막을 자네를 치지 말해. 자, 내가 막 여기서 여기 이제 경찰인데 막 이게 막 욕을 한다고. 근데 이제 신분증 다 줘놓고 딱 뭐 주변에 막 보는 사람 많은데 막 욕을 한단 말이야. 내 신분증 다 제시해놓고.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어 없어? 행하고 있지. 현행범이 맞죠. 근데 신분증도 제시했고, 자 주민들 막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자 도망칠 염려는 있다라고 봐야 돼, 없다라고 봐야 돼? 없어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범위는 맞지만 체포로 넘어가면 되나 안 되나? 체포로 넘어가면 그건 안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 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건 우리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범인과 범죄가 명백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니까 체포를 하면 안 되겠죠. 뭐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1번이 잘못됐다 그래. 현행범인이 아니다. 현행범이 맞지. 왜 아니냐. 이거 꼭 틀린 친구들만 볼까? 13번 79네. 여기 한 20%는 틀리는데 나한테 와봐봐. 내가 확실하게 이거 안 틀리게 만들어줄게. 막 욕을 막 욕이란 욕은 내 신분증 제시해놓고 막 욕이란 욕은 막 한번 해볼게. 현행범인인가 아닌가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봐라. 현행범인이죠. 14번에 체포석된 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3번이다. 이 3번은 여러분 많이 틀렸을 거고 또 많이 질문도 많이 한대. 내가 지금 설명을 해도 많이 질문할 거니까 질문할 예정인 사람들 잘 들어래. 질문할 예정인 사람들 잘 들어봐라. 이 3번 질문. 이게 내가 적부심 설명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어. 이게 뭐냐면은 이런 피해자에게 적부심 청구권이 있어요. 피고인에게는 청구권이 없거든요. 그럼 이것부터 가볼게. 여러분 청구권자 아닌 자가 적부심을 청구하면은 우리 적부심 청구권자 아닌 자가 적부심을 청구하면은 지방원 판사는 이제 신문을 해 안 해? 적부심사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여러분이 만약에 체포나 구속이 됐는데 아니 여러분 말고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체포 구속됐다 하면 해보자. 여러분 친구가 체포 구속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면회 갔더니 이 체포나 구속은 잘못된 거 맞아. 여러분 그동안 내한테 공부 들었던 수업 들었던 거 이야기 딱 해줘.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돼? 적부심이랑 있다. 그러나 친구야. 친구 네가 우리 대신해주라. 이거 내 친구 똘똘한 놈이 한 놈인데 네가 대신해줘. 걱정하지 마. 내가 청구할게. 돼 안 돼? 안 된다. 여러분이 청구하면 많아. 신문 안 해. 신문 하는 거 바로 기각해버려. 아체수 기억나나? 아체수. 이게 어렵다고 한대.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우면 내 정말 땡땡몰이다 나는. 그거와 똑같은 거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함부로. 이제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되겠지. 아닌 자가 청구하면 당연히 이거 뭐 기각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들어갈게. 이것부터 들어갈게. 그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없어요.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없고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있어. 이제 피해자가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적부심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해버린다 한번 해보자. 기소. 그러면 이제 이 피해자가 뭐로 바뀌노? 기소가 되는 순간 피고인으로 바뀐다. 그럼 청구권자 이거 아니가 지금 피고인으로 바뀌었지? 청구권자 아니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기각 결정을 해서 끝낼 거냐? 이전에 그렇게 했었대.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적부심이라는 제도는 적부심 아무리 사유안이 잘못된 체포구속을 해도 그래 피해자가 적부심을 청구해도 검사의 손에 잡혀 있어. 검사의 손에. 검사만 기소만 해버리면 그냥 끝이야.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고 싶으면 이제는 방법은 구속 취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우리 피고인 구속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거 뭐지? 보석. 보석을 청구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보석을 청구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전에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사기관이 잘못된 체포구속을 했는데 그냥 내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검사만 기소만 해버리면 내가 이제 바로 이 적부심 절차가 끝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적부심의 이 제도는 그러면 검사의 손에 잡히대. 검사만 기소해버리면 이게 끝나버린단 말이야. 이 절차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004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송법 이 규정에 대해서 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래서 수송법이 그때 바뀌어. 그해 10월에. 어떻게 바뀌냐면 피해자가 적부심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청구했잖아요. 적부심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때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해서 피고인이 되어도 적부심 절차는 계속 진행해. 그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석방결정이 들어서 풀어줘. 적부심을 통해서 풀어줘. 이렇게 그해 10월에 법이 바뀌어요. 그게 지금까지 쭉 오는 것이거든. 그럼 이 내용은 이 선지는 2004년에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때리 전에는 이 선지는 옳은 선지가 돼. 지금은 틀린 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을 하나하나 낼 때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이유를 다 설명해주는 강사를 너는 찾기 어려울걸.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어려울 거라. 근데 이런 설명해주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어렵다. 시키들 막 이게 출제가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이주 강의요. 어떤 게 이해이주 강의라 생각하자면 나는 정말 얘들이 바보 같아요. 뭐냐면 뭐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된대. 아니 왜 비공개냐. 영장심사 할 때 뭐 여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눈에 이렇게 화장 같은 거 있어. 마스카라라며. 나도 그걸 처음 알았다. 이게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보면 이게 밑에 귀신처럼 쭉 이렇게 시커멓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 마스카라 막 엉엉 울고 막 이렇게 내려오고 막 하면 쪽팔리지 않냐. 쪽팔리니까 이게 비공개해줘야 된다. 아, 이해가 팍 된다. 정말 이해주의 강의다. 그렇게 강의하는 강사와 그걸 이해주의 강의라 하면서 와. 공개 비공개는 이런 이유거든요. 참 놀랍더라고요. 이건 내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설명들 한번 들어봐봐. 다 이유가 다 있다고. 그리 딱 의미하고 보면은 이 선택지의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이에요. 말장난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 선택지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그래서 이 3번 같은 거 한번 봐볼게. 구속된 피해자가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권 행사한 다음 검사가 공소제기 나왔네. 공소한 경우에 비록 적부심에 따른 석방 결정이 있어도 바로 틀리네. 이거는 석방 결정이 있으면 그 석방 결정에 있어 석방해야 돼. 근데 뭐라 했나? 석방 결정이 있어도 이제 틀린 입으로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동되었으므로 법원은 구속 취소나 보석에 의해서 석방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할 수는 없고 이미 피고인이 되었으니까 적부심은 기각해버리는 거고 뭐로 이제 구속 취소라든가 보석이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2004년 불합치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선택지는 옳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틀린 선택지가 돼. 상당히 어려운 선택지고 수준 높은 선택지이거든 여러분. 15번에 피해자 피고인의 직권 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이거는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형소법상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해자에게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체포구속된 피해자라 생각해봐봐. 여러분이 체포구속된 피해자라 생각해봐봐. 그럼 여러분 변호인 못 만나? 여러분 꼭 구속되어야만 만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구속보다는 피해자가 혐의가 더 낫잖아요. 근데 이놈이 변호인 못 만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쉽습니다. 선택지들이. 당연히 빵에 있는 놈 피워도 변호인 만나야죠. 가족 만나야죠. 여러분들. 네, 15번이요. 관찰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국어입니다. 관찰하거나 또 이제 질문 하나 틀림없이 오는데 내가 오지 말게 미리 막을게. 자, 관찰하거나 쌤 관찰은 되잖아요. 이렇게. 관찰은 되잖아요. 그리고 참여, 청취, 녹취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관찰은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관찰하거나 관찰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내한테 이 질문하는지 알겠지? 관찰하거나 관찰은 되잖아요. 참여, 청취, 녹취 안 되잖아요. 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책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관찰은 된다 했잖아요. 심지어 이제 자기 실력을 뽐내는 거죠. CCTV 관찰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 맞다고 이 새끼야. 맞다고 잘한다고 그래 똑똑하다고. 근데 국어라 국어. 지금 이제 관찰하거나 이거는 관찰은 된다는 말이 아니죠. 네. 관찰도 안 되고 참여, 청취, 녹취도 안 된다. 이런 지문이잖아요. 이게 틀리잖아요. 관찰은 되고 참여, 청취, 녹취는 안 되잖아요. 근데 관찰하는 것도 안 되고 참여, 청취, 녹취도 할 수 없다. 이런 지문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 관찰하거나 이 말은요. 관찰과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찰과
참여 청취 녹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관찰하거나 이것을 관찰과 참여 청취 녹취한다. 이렇게 읽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관찰은 되잖아요. 관찰은 되고 참여 청취 녹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6번 고소고발. 이거는 그 전주제의 건데. 여러분 불가분 원칙 있잖아요. 불가분 원칙. 우리 공범이 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불가분의 원칙. 불가분의 원칙은 어디에만 적용된다고요? 예, 친고죄의 공범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친고죄의 공범만 한 놈이에요. 예, 반의사 불벌죄나 적고발 사건의 공범은 한 놈이 될 수 없어요. 따로따로 가야죠.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친고죄라는 범죄를 범했다. 여러분 친구하고 자 모비사비라는 이런 범죄를 범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고 여러분 친구가 그 피해자에게 빌어서 그 여러분 피해자가 여러분 친구만 취소해도 여러분 같이 묻어가요. 근데 이게 비친고죄라고 한다면 또는 반의사 불벌죄나 적고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친구가 다른 놈을 명예훼손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야기 달라요. 여러분 친구만 가서 열심히 빌었지. 그러면 그 피해자가 여러분 친구만 처벌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 친구만 처벌 못하고 여러분 처벌돼요. 알겠죠? 여러분 친구가 조세를 포탈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친구가 열심히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뭐 세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쭉 했다. 뭐 이거 뭐 뭔가 뭐 열심히 했다. 만약에 여러분은 안 했다. 그럼 만약에 그 세무서장이 여러분만 만약에 고발했다. 그러면 그 고발의 효력은 여러분에게만 미치고요. 여러분 친구에게는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친고죄의 공범은 한 놈이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17번의 현행범 체포 2번이죠. 제3자가 나왔네요. 틀리죠? 뭔데 여러분들? 일반인이죠, 그죠? 그쵸?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일반인 아니에요. 뭔데요? 예, 뭔데요? 사기관이요, 사기관. 예.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해야지. 체포하는 자, 일반인, 제3자가 아닙니다. 일반인의 입장 또는 제3자 입장, 뭐 다 틀려요.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해야죠. 그 다음에 18번 고소 취소 2번이죠. 여러분 그 우리 친고죄의 고소 취소 또는 반의사 불벌죄의 불철 의사 표시, 직고발 사건의 고발 취소는 언제까지만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왜? 자 이런 고발이라든가 그다음 고소라든가 그다음 불철 의사 표시 이게 소송 조건이거든요. 소송 조건. 이것이 뭐 2심이든 3심이든 이때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국가 형사사법권이 너무 고소권자 또는 소속 공무원이요 이래들의 의사에 너무 좌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전화를 하고 있죠. 그 2심에서는 안 돼요. 근데 2심에서 1심 재판을 파기해가지고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내면 그때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라고 했죠. 가능하다. 그 1심이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이요. 19번에 옳지 않은 건 뭐 3번이죠. 피해자 진술은 참고인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또는 변호인 동의하에 영상 녹화할 수 있으나 동의하에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의입니까? 영상 녹화가 동의해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우는 사전 고지고요. 우리 참고인 조사할 때 영상 녹화는 동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단 말이죠. 그때 뭐 영상 녹화를 뭐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동의가 필요해요. 영상 녹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피해자 신문 받으러 갔을 때는 자, 영상 녹화하고자 하면 그네들이 영상 녹화 한다라고 알려주고 바로 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해도 합니다. 뭐 그런 느낌이랍니다. 20번 사인은 2번이죠.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인은 체포한 현행범인 검사 또는 사인관리에게 인도하지 않고 석방할 수 있다. 안 돼요 이름들. 네, 즉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자기의 권한일 뿐 의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사기관 되기 전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고 말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현행범인 체포할 때 미란다를 고지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 아직 고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버하지 마시라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이 풀어주는 거 돼? 안 돼? 안 돼요. 즉시 인도해야 돼요. 근데 이 즉시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접착된 시점 아니면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도를 하면 인도받은 사기관이 그때 미란다를 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놈을 체포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니까 그죠? 자 이제 동행을 요구해서 이제 가서 뭐 쭉 수사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체포는 48밖에 안 되니까요. 구속 뭐 계속적인 신병 확보가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에 들어갈 건데 이 청구 시한이 48시간입니다. 근데 그 48시간의 시작 시점이 여러분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이때부터라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인도를 했을 때 인도받은 이때부터라고요? 예, 인도받은 때로부터 48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는 것까지가 여기. 그러면 한 5분만 있다가 바로 수업할게요. 이게 조금만 퍼지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